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대전 도안 호수공원과 관련한 사업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부족한 700억 원을 얻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우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23일 날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대전시 재정 투입 없이 명품공원 조성, 이런 제목으로 이 보도자를 냈는데, 자료를 보면은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이 재원이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700억 정도가 모자라서 이 대전시가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걱정을 했는데, 이 모자라는 700억 원도 해결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 표면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왜 여러 우려의 말들이 나오는지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전시가 이 막대한 돈을 손쉽게 조달한 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막힌 꾀를 냈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당초 호수공원을 지나도록 돼 있는 이 폭 30m의 갑천 이 천변 고속화도로, 이걸 보통 이제 좌안도로라고 표현했는데, 네. 갑천 좌안도로의 부지를 폐지를 함으로 해서 이 택지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를 낼 땅을 택지로 파는 건데요. 결국은 폐지된 좌안도로는 현재 이제 가수원 사거리에서 유성 쪽으로 뻗어 있는 그 6차선 도로 도안 동로하고 포기 같은데, 이 폭을 택지로 팔고 결국 7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가 들리면 시가 땅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올 법한데. 네, 그렇죠. 계획된 도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우선 폭 30m나 되는 계획된 대로가 없어져 버려도 괜찮은가,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 그럴 리는 없겠죠. 예. 우선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하고요. 또 도안 신도시 인구가 대부분 도안 동로를 의존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도안 동로 시내버스 전용 차로제를 없애달라, 이렇게 소송까지 지금 냈었는데, 네. 여기에 호수공원 조성을 하면서 좌우측에 5,5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게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은 교통지옥으로 변할 건 분명하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로 부지를 없앤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시는 우선 700억 해결했다, 이 내용만 강조를 하고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전시의 말이 조금씩 바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들려주시죠. 네, 이 도로, 그러니까 좌안도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전시는 처음에는 이 충남대 정문을 출발해서 모건대와 건양대병원을 연결하는 도안 서로가 완성이 되면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둘러댔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호수공원을 지나도록 돼 있는 갑천 좌안도로를 우안도로로 바꿨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솔산 쪽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게 대전시의 이제 계산인 것 같은데, 갑천은 이 어떻게 보면 도솔산하고 월평공은 바짝 붙어 흐르고 있는데요. 우안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결국 도솔산은 심각하게 파손될 수밖에 없고, 결국 도솔산 갑천 다 망치는 어떤 최악의 도로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오래전에 그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던 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천 우안도로가 사실 96년도, 7년도쯤에 홍선기 전 대전시장 때부터 구상이 됐었는데, 당시에 시민단체 등에서 결사 반대하다 보니까 사실 대전시가 이 계획을 포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 우안도로 계획이 되살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호수공원의 700억 원 해결이
결국 대전시로서는 자랑거리였지만은 도솔산과 갑천을 파괴하는 그 대가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0억 원과 도솔산 훼손을 맞바꿨다라는 말이 나오나 본데 대전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전시는 이 좌안도로 폐지는 이 친수구역 지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천하고 이 호수공원 사이에 도로를 두면은 결국 공원과 하천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도로를 없애는 게 낫겠다. 이게 이제 국토부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국토부의 핑계를 댔지만 아무튼 대전시의 도로계획 변경은 어떤 700억하고 도솔산과 이런 천혜의 자원과 맞바꿨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대전 시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의견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프란치스코 교황로가 등장했다고요? 네, 어제 이제 개막식을 가졌는데요. 이 구간은 이 세종시 전의면 그 영당리에 있는 전의교차로에서 대전 가톨릭대 구간까지 한 총 연장이 한 3.6km가 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로라고 이름이 됐습니다. 교황로 지정은 이 지난해 8월 15일이었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가톨릭대 방문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 구간에다가 기념비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로라는 글귀를 적은 안내판을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교통 관련 소식인데 뺑소니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던데요. 보통은 가해자가 자리를 먼저 뜨게 되면 뺑소니로 보는데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도 뺑소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봤든지 당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린이가 보통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같은 걸 건너다가 차량을 미처 못 봐서 자동차하고 이제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됐을 경우에 차량 운전자는 내려서 피해자를 살펴보지만은 피해 어린이는 우선 뭐 놀란 김에 자전거를 끌고 보통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운전자들은 또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자리를 뜨는데 이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법원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도주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신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7시쯤에 유성구 모 아파트 내거리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피해자는 이 사고로 10일간 치료를 받았고요. 이 자전거 우측 부분이 망가져서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했다고 합니다. 운전자 신 씨는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현장을 떠났고 자신도 차량을 통해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법원은 뺑소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차판사의 판사 내용은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파손된 자전거를 수리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떴다고는 하지만은 피고인이 쫓아가느라 교통상의 어떤 위험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지역 신문들 헤드라인은 조금씩은 다른데요. 대전일보는 이 원도심에 이 근대 건축물이 많이 숨어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의 숨은 보석이다. 이런 제목을 올려놨고, 중도일보나 충청투데이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충청권 인사들에 대한 이 인사 홀대 부분, 그러니까 고위직 인사의 충청권이 많지 않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강일보는 이 교복 거품 빼기 진땀을 빼는 학교들에서 학교 주간 구매제 시행 초기에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을 올려놨습니다. 인물 뉴스로는 이 대전 중구 김세환 전 대전시티즌 사장이 새누리당을 통해서 입당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가 총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죠. 사실 20대 총선 불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셈인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신예, 정치 신예들의 중구 공략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 생활체육연합회장, 이 생활체육연합회장의 이 시 보조금 이 소위 말하면 횡령한 부분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다 일제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관련된 브리핑을 했었다고 합니다. 4명이 지금 입건이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 정진옥 사무처장이 임명됐네요. 그리고 이 폴리텍대 이게 제4대학인가요? 폴리텍대 홍성 캠퍼스 학장에 이운성 씨가 취임을 했습니다. 김형중 전 민주당 논산지구당 위원장이 최근 타계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고향에 안장이 됐다고 합니다. 80의 중학생이 되신 할아버지 뉴스도 오늘 많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호적상으로는 33년생이라고 합니다. 33년생이면 83살인데요. 83살 된 할아버지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금 3월 16일이죠.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제목의 뉴스도 정리가 됐습니다. 권 시장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대덕대 그동안에 참 많이 싸움 갈등이 있었죠. 교육부에서 임원 4명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회에 따라서 이사회가 지금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후임 총장도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홍성표 총장이 지금 임기가 끝나서 연임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일주, 요트 세계 일주에 나선 김승진 씨가 지금 133일째인가요? 131일째인데 1일째 만에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김승진 씨는 이 국내 최초로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으로 지금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4월쯤인가 5월쯤에 출발했던 이 당진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진 외목항으로 돌아올 귀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연숙 충남도 간호사회장이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이 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어제 런닝맨이 대전에서 촬영을 했었나 봅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서 소위 이쪽 얘기죠. 윤우님, 유재석, 이광수, 예지원 이런 연예인들 보는데 시민이 몰려들었다면 15일 날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뉴스는 지금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좀 주로 다뤄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아이폰 갤럭시 S6 뉴스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지만 뉴스가 많이 다뤄지고 있네요. 김영란법 관련해서는요, 건설사 직원이 친구 국토부 직원에게 연 300만 원 이상 술 사오면 처벌을 받는다.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대가성 직무 관련 없어도 처벌된다.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도 대상이다. 이런 제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뽑혀 있고요. 이 갤럭시 6 지금 세계 첫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0.7초 만에 카메라가 켜지는 작동하는데
이것이 아이폰을 누를 신병기다. 이런 제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